있습니다. 임대표 TV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자기 주식 취득과 이익 소각 어떤 것인지 좀 쉽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법인들이 자기 주식 취득과 이익 소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또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불법적인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주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법인은 애초 발행한 액면가액이 아닌 현재 그 취득 시점의 시가로 계산해서 주주에게 회사에 그 자금을 지불하고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주식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이 된다고 해서 종래 상법에서는 자기 주식 취득을 자본 충실의 원칙에 따라서 금지를 했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을 했었는데, 반면 자본시장법에서 상장 기업들한테는 자기 주식 취득을 허용해 왔습니다. 주주는 회사가 설립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투자한 투자자로,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이익이 나면 발생하는 배당 이익을 받을 수 있고, 또 주식 매각을 통해서 투자 원금과 성장의 이익을 회수할 목적으로 법인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한 법인의 주인입니다. 자기 주식 취득은 이처럼 회사에 그 자본금을 출자한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회사의 그 이익을 돌려주는 배당과 경제적인 실질이 동일한 행위로서, 자기 주식 취득이 특정 주주들에게만 이익을 환급하는 제도로 악용이 되거나, 그래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침해되거나 자본 충실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자본시장법에서 상장 회사들한테 자기 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으로 인해서 2011년도 4월 14일 개정세법에서는 비상장 기업들에 대해서도 자기 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현재 그 상법 제341조를 보면,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해서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에 4가지 자본금, 또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액, 결산기에 적립해야 되는 이익준비금,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 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 가능 이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도 이와 같은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배당 가능 이익은 재무제표상에 있는 배당 가능 이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 안에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은 이처럼 법인의 자금으로 주주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서, 주주들은 주식 취득 시점에 출자했던 취득가액과
또 주식을 매각할 당시에 매각 금액 차이만큼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이 자기주식 취득이라는 행위에 따라서 주주가 이익이 발생할 때 거래의 목적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자기주식 취득은 크게 매매 거래라고 해서 소각 이외의 목적으로 주식을 처분하려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또 증권거래세가 부과가 됩니다. 소각 목적 이외의 처분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또 주식이 너무 가치가 하락해서 주가 안정화를 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또 임직원에게 상여나 스톡옵션을 지급할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주들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주주에게 주식을 취득해서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각거래, 자본거래라고 해서 주식에게 배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 그래서 의제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때 소각거래에는 자본금을 재원으로 해서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익 잉여금이 감소가 되고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들이 주식의 취득 대금하고 또 매각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시가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주식을 시가로 매각한 금액에서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금액을 빼서 그 차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주주라면 누구나 회사가 자기 주식 취득할 때 자기의 주식을 회사에 매각을 할 수가 있지만,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회사 설립 시 액면 가격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주식을 회사에 매각해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의한 소득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반면,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증여세 공제 한도 안에서 6억 원 내외에서 배우자에게 시가로 주식을 계산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배우자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초기의 액면가가 아닌 증여 시점의 시가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렇게 주식을 증여받아서 취득을 하고 바로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 주식을 매각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매각 시점의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가 크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기 주식 취득과 이익 소각 거래는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행위인데, 최근에 자기 주식 취득과 이익 소각에 대한 문제들이 조세 당국에서 많이 발각이 돼서 부당행위 계산에 의해서 법인들이 소를 제기하고 또 패소해서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또 합법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해서 주식을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법이 요구하는
몇 가지 요건들이 위배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은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그 증여한 게 아니라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그 돈을 뭐 가지급금을 해소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활용하려고 할 때에 세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인 배우자 증여와 자기 주식 취득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배우자의 주식을 회사에서 그 취득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이나 또 세법적, 산법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요건들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경우에 또 그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이 돼서 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그런 의사결정이기는 합니다. 오늘 좀 까다로운 내용으로 한 번에 설명을 가지고 다 이해하실 수는 없겠지만 다음번에는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이 어떤 건지 사례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